지난 주말간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반격이 관측됐습니다. 키이우 전선 해로선에서 대공세를 가해 오히려 러시아군이 방어 태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리우폴은 함락 직전의 긴장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도 관측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승리는 키이우 북서부였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남부의 러시아군이 주력이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전쟁 중 가장 많은 병력이 투입된 곳은 키이우 전선이며 그 중에서도 북서부에 정말 엄청난 대병이 투입됐습니다. 전쟁 초 엄청난 수의 헬기로 이동하던 러시아 공수군 VDV와 64km 걸친 엄청난 공세 행렬이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일 정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전황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3월 21일 현재 확인 가능한 북부 전선의 지도인데요. 붉은색이 러시아군의 배치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크게 전진했던 3주차에 비해 점령지가 크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키이우 포위는커녕 역으로 공세를 가한 러시아군이 섬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도 여러 발견되고 있는데요. 우선 3월 17일 북서부 전선 오제라에서 러시아군의 차량호가 목격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차량호는 적의 공세에서 전차 등 기갑부대가 방어를 위해 구축하는 진지인데요. 소련식 군사교류를 채택한 국가의 군대가 차량호를 팔 때는 주로 공세 종말점에 도달해 공세 역량을 상실한 부대가 후속 지원을 기다리며 급현 방어를 시행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키이우 북서부의 러시아군이 공세 역량을 완전히 상실한 채 보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오제라의 위치를 바탕으로 지금 키이우 북서부 최전선의 모습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우크라이나군의 지대공 시설 때문에 흐스터멜 공항으로 물자 보급조차 시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후방인 이반 키이우 인근으로 우크라이나 기갑부대가 진격 중인 상황으로 수일 내 이 지역의 러시아군이 소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키이우 북동부는 더합니다. 수미 축선의 부대는 에진작 전멸했고 브로바리까지 진격했던 부대가 그대로 현재 돈자된 채 우크라이나군의 전면 공세에 저항 중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심각한 보급난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전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휘용 전차인 T-86K나 하드킬 시스템이 탑재된 치제 전차 80UM2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 이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후방 도시들을 점령하지 못한 채 억지로 우회한 순간부터 러시아군의 보급망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ID를 이용한 보급 차량 공격, 러시아에서 철도로 보급되는 자원을 끊기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철도 파괴 등 정말 다양한 공격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러시아군의 보급 역량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보급 및 수송에 사용할 트럭이 너무 많이 파손돼서 보시는 것처럼 민간 차량을 이용할 지경이 됐는데요. 심지어 이마저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러시아군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게 오히려 대단한 지경입니다. 현재 키이우 북부 전선은 우크라이나가 방자에서 공자로 대전환을 하면서 대반격을 감행 중입니다. 젤렌스키가 인터뷰에서 영토 협상은 없다고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덕인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라고 무조건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동남부 핵심 도시 마리우폴의 함락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마리우폴 함락이 임박했습니다. 이 지도는 3월 20일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공개한 마리우폴의 전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시내 중심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마리우폴을 사수한다라기보다 최후의 저항을 이어간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증원을 시도하고 있으나 마리우폴 북쪽 도시 볼로카바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기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사령부 역시 루안스크군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등 크게 활약 중이나 전선을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리우폴을 지원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리우폴 수비대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3월 17일 이후로 전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흑해 함대 경비대를 제압하는 등 대전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리우폴의 제철소를 중심으로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반해 마리우폴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형편없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여러 차례 주목됐던 체첸군의 전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체첸군이 게시한 교전 영상인데요. 보셨다시피 은원패는커녕 화망을 구성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정말 수준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합니다. 20년 전 체첸에서 러시아군을 압도했던 체첸군 대부분은 전사했거나 체첸을 떠나서 반러 활동을 지속 중이며 지금 투입된 체첸군은 교전 경험이 전무한 체첸의 독재자 카디로프의 사병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진짜 체첸전 참전자들이 우크라이나 편에 가담해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중인데요. 러시아가 가장 믿었던 정예가 이 꼴이니 러시아군이 수일 동안 마리우폴을 점령하지 못했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는 마리우폴 시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마리우폴에 가해진 토스원의 부라티노의 포격 장면인데요. 전황이 뜻대로 되지 않자 러시아군이 시가지를 향해 열압력탄을 난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진격에 애를 먹은 러시아군이 시가지를 통째로 지어버리고 있다며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점령이 어렵자 시가지를 말 그대로 평탄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나치로 악명이 높은 아조프 대대를 중심으로 한 마리우폴 수비대가 시민들을 방패로 삼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진격에 애를 먹을 뿐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붕괴된 마리우폴 극장의 경우에도 아조프 부대가 극장에서 시민들을 방패로 쓰며 방어시설로 사용하다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폭발물을 이용해 극장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을 방패로 쓰는 전략이 진짜 러시아군에게 유효했고 아조프 부대가 이를 악용하고 있었다면 시민들이 있는 건물을 절대 폭파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서진 드라마 극장의 형상은 폭격에 의해 파괴된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군이 이미 열압력탄을 마리우폴에 난사 중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러시아가 범인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거짓 선전을 이어가며 마리우폴의 주춧돌 하나까지 무너뜨릴 기세로 폭격과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우폴의 수비대가 아무리 용감하다 하더라도 2-3일 안에 마리우폴이 함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마리우폴을 함락하더라도 그 승리를 즐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헤르손주를 포함한 남부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러 시위가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통해 헤르손으로 진격 중이기 때문인데요. 전황에 이변이 없다면 헤르손을 함락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전역을 해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이 개시됐습니다. 보로즈네스크에서 러시아군을 영안실로 보내버린 우크라이나군이 미콜라이에서 대승을 거둔 뒤 헤르손으로 진격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부 전선을 담당하던 러시아군 중장을 헤르손 공항에서 포격으로 사살하는 대성과를 거뒀는데요. 이에 놀란 러시아군이 헤르손 공항에서 헬기를 빼내는 등 후퇴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헤르손을 통해 드네프로강 서안으로 진격 중이던 러시아군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지난 3월 18일 오전 보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남부 전선 러시아군의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3월 20일 18시 우리 시간 3월 21일 새벽 01시에 러시아군의 모든 공세를 격퇴했다고 선언했는데요. 이에 남부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우선 헤르손에서 시민운동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해당 영상입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에 협력하던 우크라인 관료 데니스 슬로보드치코프가 암살당했으며 엔너호다에서는 시민들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항의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이런 시위가 러시아 점령지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 발생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3월 20일 분석 지도에서 파란 점으로 표시된 지역 모두 우크라인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국민들의 응원에 힘을 얻은 것인지 우크라이나 남부군이 아껴뒀던 기갑 부대를 중심으로 반격의 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야간에 포격과 드론 공습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진격을 알렸는데요. 그 결과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은
보시는 것처럼 개전 2주차로 돌아갔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수가 뒤바뀌면서 러시아군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오합지졸인 모습이 사방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후방 부대인 흑해함대 경비대나 아르메니아 주둔 중이던 평화유지군까지 마리우폴에 투입할 정도로 병력 손실이 심각한 러시아군이 이 남부 공세를 막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인데요. 군사 전문 매체 오릭스는 영상과 사진으로 확실히 확인된 러시아의 장비 손실이 1,500대를 넘어섰음을 공표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항공기 15대가 끼어 있으며 헬기 손실은 34대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괴된 장비와 노획된 장비가 각 600대 이상이며 버려진 장비 역시 200대가 넘는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증거 자료고 있는 피해가 이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은 적게는 2,000대에서 많게는 3,000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미사일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2성급 전술 미사일인 토치자 계열 미사일을 대거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현무투와 유사한 능력을 가진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전부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마저도 우크라이나군에 요격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2성급 미사일은 운이 매우 좋은 우크라이나 병사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스팅어 미사일로 요격에 성공했을 정도인데요. 정리하자면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안에 헤르손을 탈환한 뒤 멜리토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곧 함락될 마리우폴을 재탈환하거나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게다가 발트 3국과 폴란드, 체코 등 나토 7개국이 나토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의 걱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끔찍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염려 중인데요. 속보에서 더 상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